자, 문법 1강 준동사 우리 5강 이제 세 번째 강입니다. 보시면 준동사 관련된 중요 구문 이렇게 해가지고 쌤이 외우자 했는데 보통 구문 같은 것들은 그냥 무지성으로 암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수업하는 거를 제외하고 혼자서 이제 영어를 공부할 수도 있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항상 쌤이 강조하는 게 나하고 수업하는 거와 관련된 어떤 과제들, 그지? 뭐 이제 학원이죠. 학원과 관련돼 가지고 인강을 듣든 그렇든 상관없어요. 모든 공부는 동일합니다. 이거를 위해 가지고 해야 되는 모든 공부들, 그러니까 인강 듣는 거를 기점으로 앞에서 이제 뭔가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기 위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암기를 하고 뭐 이러한 시간들을 다 보낼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제 이 공부, 학원을 위한 공부를 제외하고 본인의 공부가 따로 있어야 돼. 본인만의 공부. 투트랙으로 늘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투트랙으로 공부를 하라고 내가 지금 시킨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다 그거죠. 저기 뭐야, 마더텅 풀어라. 고3 특히 고3들의 경우에는 마더텅 풀어라.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 매산비 같은 거 풀어라. 편집이 뭐 그지 같은 거 쌤도 알고 있고 나도 푸는 사람이라서 당연하게 그지 같은 거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푸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공부를 할 때든 어쨌든 학원 공부를 할 때든 내가 구문이라고 얘기하거나 본인들이 구문이라고 여겨졌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구문은 무조건 암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투부정사 관련된 문구 중에서 쌤이 맨날 강조하는 거, 인하프와 관련된 친구는 지금까지 무조건 문법에서 암기로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써놨지만 어순을 유의하면 된다. 근데 내가 그냥 써볼게요. 여러분들 뭐 필기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형용사, 부사, 이나프, 맞나? 그치? 이나프, 투부정사. 그 다음에 이나프, 명사, 투부정사. 요렇게, 그지? 요렇게는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본인들이 못 외웠다 그러면은 이나프와 관련된 문법은 아예 못 푸는 거야. 왜? 항상 이런 어순 문제로밖에 출제가 안 해요. 됐죠? 그러니까 이나프라는 친구는 형용사 부사보다는 뒤에 오는데 명사보다는 앞에 온다. 그럼 이걸 합쳐버리면 형용사 부사 이나프 명사, 투부정사 이런 어순으로 온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이걸 다 합쳐서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용사 부사가 앞에 나올 때는 인하프만 나오고요. 명사가 나올 때는 인하프가 앞에 나오고 형용사 부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해석을 해보면 뭐뭐에 충분한, 뭐뭐 하기에 충분한 이런 뜻이고 그리고 얘는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충분하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얘랑 지금 비슷한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들이 겹쳐가지고 나오는 일이 없어요. 즉 한 구문에서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나눠가지고 암기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밑에 문제 보시면은요, 뭐 간단합니다. 보면은 이건 근데 너무 쉽게 냈어 내가. 그지? Mother was wise. 자, 형용사 부사가 앞에 나왔고요. 그리고 인하프가 나왔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겠죠 당연히, 그지? 그러니까 노잉이 안 되겠지, 그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투부정사인지 아닌지를 암기했어야 된다 뭐 이런 걸 지금 물어보는 거죠. That we were products of the new world and we required freedom 묶어가지고 앞에 있는 뭐 투부정사에 이제 그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겠죠, 그죠?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을 거야 아마. 자, she was kind, 형용사 부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인하프 나왔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온 그런 어떤 어순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 takes 사람, 시간, 투부정사, 동사 원형. 그 다음에 it takes 시간, 그 다음에 for 사람, 투부정사. 근데 이거는 for 플러스 지금 목적격의 경우에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 의미상의 주어로서도 인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주 봤었던 그런 어순일 거라고 쌤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거랑 비슷한 거는요. 이건 뭐 사실 굳이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spend ing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게 spend ing나 it takes 투부정사 어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문을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도 사실상 의미상으로는 비슷하다, 그지? 의미상으로는 비슷하니까 쌤이 요렇게 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요거 이제 수학에서 비슷하다라고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럼 보시면 it takes me a long time. 자, 그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대. 시간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뭐가 없냐면 사람이 먼저 나왔네요. 사람이 먼저 나오고 시간이 나왔으니까 그냥 투부정사 쓰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쉽지. 투부정사가 쓰였냐 동명사가 쓰였냐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살살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좀 바꿨으면요. it took
a long time. 내가 지금 바꿔 쓰는 거야. 저 어순에 똑같이. 그러면 여기에 for 플러스 목적격 나와야 되니까 for me to find 어쩌고 나와야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바꿔 쓰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큰 문제 없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위에 있는 것 중에서 it takes엔 내가 별표를 치지 않았고 enough에는 별표를 쳤어요. 그만큼 enough와 관련된 거는 enough는 무조건 어순으로만 출제가 됩니다. 어순으로만 출제가 되는데 별표 하나 쳤지 여기서는. 그런데 지금 이게 투부정사 동명사 관련된 중요 구문에서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고 내가 써준 것 중에서 요거 첫 번째 거 투부정사 구별해서 사실상 전치사 투라는 거야. 이게 내가 맨날 얘기하는 헷갈리는 전치사 투 구문입니다. 뭐랑 헷갈리는 거냐면 투부정사랑. 됐죠? 자, 이게 내가 맨날 암기하라고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쌤이랑 똑같이 필기를 해주세요. 검은색하고 빨간색을 같이 쓸 거야. 자, 이렇게 쓰자. 귀찮아도 이렇게 쓰세요. 자, object to 그 다음에 look forward 일단 필기만 하자. to 그 다음에 devote 헌신하다. oneself to 그 다음에 충분히 공간을 띄세요. 그 다음에 contribute 사실 devote랑 contribute랑 거의 똑같은 단어긴 한데요. 공헌하다 뭐 기여하다 이런 뜻이라서. 그 다음에 attribute 근데 devote는 보통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데 쓰인다면 얘는 조금 다르죠. 그죠? 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when it comes to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rom A 사실은 to 그 다음에 B 이렇게 나와야 되는 구문들 그지? 자 when it comes to 같은 경우에는 에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빨간색 펜 들고 자 이렇게 쓸 거예요. 뒤에 뭐 와야 된다고? 얘가 전치사니까 ing가 와야 됩니다. ing 다 ing겠지 그지? 자 ing 요 to 뒤에 바로 ing가 와야 돼요. 자 특히나 contribute to 부정사 하면 뭔가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뭐 써야 된다고? contribute to ing 요걸 써야 된다고. devote to 동사 원형 하면 되게 맞는 것 같지만 devote to ing 요렇게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요 내가 지금 적어준 것들이 항상 문법 문제에서도 나오고 여러분들 독해할 때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괴롭히는 그러한 어떤 구문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look forward to ing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구문으로 외웠어. 이건 이미 외운 거야. 언제부터? 중학교 때부터. 그런데 object to라던가 그지 뭐뭐에 반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object to라든가 혹은 devote oneself라든가 contribute, attribute to 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특히 when it comes to 동사 원형 이러면 진짜 맞는 것 같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when it comes to ing 무엇에 관해서 라는 뜻이니까 얘도 별표 쳐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되고 이거 모르면 그냥 이건 몰라서 틀리는 거야. 알겠지? 암기 안 해서 틀리는 거다 얘들아. 꼭 외워둬야 돼. 자 그래서 people look forward to 했으니까 look forward to watch 하면 되게 맞는 것 같지만 watching이 답이어야 된다. 그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항상 헷갈리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뭐 in particular 하면은 특히 뭐 이런 뜻이고요. 자 봅시다. 아무튼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냐면 뭘 기대하고 있냐면 여성의 어떤 짐나스틱이라고 했으니까 그 여성이 이제 운동하는 곳 그런 곳에 뭔가 좀 그 여성이 운동하는 것을 보는 것을 굉장히 뭔가 학수고대한다 뭐 약간 이런 뜻으로 쓰이겠네요. 그렇죠. 여성 전용 운동장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특별할 것 같잖아. 그치? 쌤이 옛날에 여성 전용 운동 뭐 피트니스 센터 한번 설계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별거 없어요. 정말 별거 없는데 화장실이나 그러니까 이 설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돼. 화장실이라든가 혹은 그 화장실 앞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왜 탈의실 있잖아. 탈의실 공간들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거의 두세 배 정도 공간을 잡아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보내는 시간들이 좀 더 많다는 거지. 그걸 제외하고는 여자가 운동하는 곳이나 남자가 운동하는 곳이나 어차피 피트니스 센서는 기능이 똑같기 때문에 기구들이 다 똑같아요. 다만 내가 좀 특이하게 좀 봤었던 거는 남자가 운동하는 곳에 비해서 여성이 운동하는 곳에 과도할 정도로 상체 운동하는 거는 거의 없고 기계가 대부분 다 하체 운동하는 곳으로 뭔가 다 치중되어 있다는 점 그런 게 좀 약간 다른 점이었던 것 같아. 남자 전용이라는 물론 얘기는 없긴 하지만 이제 남녀가 같이 다니는 피트니스 운동장들을 보면 대부분 그 상체 운동하는 기구들이 거의 이제 보통
반은 넘는 것 같아요 내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여성 전용에는 그렇지가 않았고 유산소 운동하는 게 정말 많았어. 정말 진짜 유산소 운동하는 게 대다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보시면 어쨌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구문들을 외워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지. 자 우리 넘어가서요. 뭐 분사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내가 뭐를 빼먹은 건 그치. 기타 동명사와 관련된 중요 구문에서 여기서 이제 뭐 쓸 게 첫 번째로 이제 spend 뭐 시간과 돈이 먼저 나왔으면 그러면 이거는 이거 뒤에는 그냥 ing가 쓰여야 된다는 거. 요 정도인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이것 때문에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쌤도 나도 이제 두세 개 정도는 너네한테 적자고 해야지 이렇게 칸을 만들어 주지. 하나만 적기 위해서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그런 약간 밑밥용이었고 그지? 자, 전치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ing가 나올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그죠? 항상 요거 이제 동명사잖아. 요 동명사는 항상 나오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자 이게 특수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on ing와 그 다음에 in ing와 쌤이 가끔 설명을 합니다. by ing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능숙한 건 사실은 by ing야. 뭐 함으로써 이런 뜻이죠. 어떤 수단이라든가 방법을 나타내는 기구로서 이 지문이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만 on ing랑 in ing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on ing 같은 경우에는 as soon as랑 의미가 똑같습니다. 뭐 하자마자 이런 뜻이고요. in ing 같은 경우에는 그냥 when으로 바꿨어도 돼. 뭐 할 때. 그래서 내가 in ing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알아서 이럴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조건절처럼 해석을 해라 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시간과 부사의 시간과 장소의 조건절 정도로 인식을 해주면은 나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해석상의 문제야 얘들아. 해석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결과적으로 이런 거지. in ing로 뭔가 이렇게 나왔어. 구문이 나오고 나서 주어 동사가 나왔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되냐면 요런 조건이 있을 때 즉 A라면 B 한다라는 이 관계가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논리 분석을 할 때 만약에 그러면 답에 예를 들어서 B 한다가 있기는 한데 이게 뭐 C를 했을 때야. C 한다면 B 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건 틀렸다는 거지. 왜? A 라면이라는 전제가 있다는 거야. 이 지문은 우리 영어 지문이 짧기 때문에 전제를 여러 개 깔지 않아요. 무조건 하나만 깔 거야. 그지? 그러니까 ing가 나오는 구문들이 간혹 저렇게 답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이걸 이해한다면. 근데 저게 왼절이라는 걸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인식이 없이 맞나 이게 아니 이렇게 보니까 그치 구문으로서 뭔가 여러분들이 직독직해 하거나 구문법을 갖다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분사 봅시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뭘 봤냐면 준동사에서 투부정사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 봤습니다. 그리고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여기 이제 동명사죠. 동명사 투부정사 투부정사 요 두 개가 어떻게 문법 내에서 서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지 얼마나 헷갈리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봤다면 그게 아니라 완전 동떨어져서 분사의 경우를 이제 봐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겠지. 별표 3개. 그죠?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내가 준동사에서 가장 가르치고 싶은 사실 분사 쪽이야. 그지? 자 보면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자 내가 하는 말 잘 이해해야 돼요. 대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대시라고 칩시다 우리. 그럼 대 뒤에 뭐 이제 동사 있는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 절에 바로 이렇게 있으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거잖아요. 그죠? 자, 이 명사를 갖다가 우리가 뭐 거창한 말로 선행사라는 표현을 쓰긴 한데 결국 명사잖아.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건 형용사예요. 그러면 근데 이게 문장이니까 그지 문장이니까 그러면 형용사 절이지 않겠냐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형용사 절이지 그지 형용사 절 주격 관계대명사 절은 결과적으로 형용사 절입니다 그지 어쨌든 이 주격 관계대명사 절에서 주격 관계대명사와 be 플러스 동사가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요 결론적으로 능동태의 문장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되면 현재 분사로 보면 되고 수동태의 문장은 과거 분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표현된다라고 되어 있고 Students who are concentrating on this lecture are smart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묶으면 되냐면 후부터 앞에 있는 이제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지.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얘는 형용사 절이겠네요. 그죠?
형용사 절인데 자 여기까지 묶어가지고 이게 주어였고 이게 동사였잖아 그지 are smart 이렇게 끝난 거잖아. 그런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who are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생략을 하고 요거 생략을 하고 요거 이제 없애고 칩시다. 우리 생략을 하고요. 앞에 있는 students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concentrating 집중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 ing만 남길 수 있어. 즉 이 문장은 students concentrating on this lecture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센트레이팅이 앞에 있는 스튜던트를 꾸며줘. 근데 이 학생들이 이걸 하는 거잖아. 이걸 뭐라 그래? 능동이라 그러죠. 능동태 문장이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바꿨어요? 현재 분사로 그냥 냅뒀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한마디로 밑에 봅시다. 현재 분사는 보통은 진행과 관련된 거고 능동과 관련된 거고 과거 분사는 수동과 관련된 거네요. 맞죠? 자 그래서 ing는 능동이고 pp는 수동인데 그런데 이게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ing가 그냥 우리가 출제가 됐어. 그러면 ing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 이게 혹시라도 동명사이지 않을까? 동명사일 수도 있고 분사일 수도 있어요. 물론 분사의 연장선으로 이게 지금 동사에 쓰여가지고 bing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진행형으로 쓰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준동사가 아니라 얘는 동사겠지, 그지? 그러니까 ing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얘는 동사로 쓰일 수 있고 분사로 쓰일 수 있고 동명사로 쓰일 수 있다라는 이 문법의 층위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딱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PP가 쓰였어. 그럼 PP가 쓰이면 여러분 딱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이게 분사일 수도 있겠지만 얘가 BPP가 있고 B가 어디에 맨 앞에 있고 PP가 그냥 따로 떨어져 나왔을 수도 있잖아. 그런 가능성이 거의 적긴 하지만 그럼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BPP는 수동태니까 말 그대로 수동태라는 건 얘는 동사란 얘기고요. 분사라는 얘기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이 형용사인 거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그지? 얘는 형용사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품사의 층위가 지금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동사의 과거형일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PP하고 형태적으로 PP하고 과거 동사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의 층위로 본다면 얘도 동사로 보겠죠. 그죠?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로 의미가 나눠질 수도 있고 분사로 나눠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 참 골치가 아프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민하셨어야 돼. 됐지? 자, 문제 풀어 볼게. things. 자, 어떤 것들은 things acquired with very little effort까지 묶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었으면 앞에 있는 거 수식해주고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I lost easily. 자 물건 입장에서는 잊어버려짐 당하는 거니까 수동태가 온 건 오케이네요. 지금 이게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어디 출제돼 있지 모르니까 다 확인해 줘야 돼. easily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야. 동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죠. 그러니까 오케이야. 자 그러면 이게 결국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자 물건들 어떤 건데 얻어졌어요. 그치 물건들은 얻어지는 거니까 PP가 쓰인 거 맞네. 그러니까 이 문장은 틀린 게 없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야. 자, 근데 법이야. 어떤 법이냐면 the number of terms of president could serve was passed. 자,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가지고 앞에 있는 terms를 꾸며준다면 요 terms는 기간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면 이 대통령이 왕이라 할 뻔했다. 대통령이 was served. good serve. 그러니까 뭔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안해.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까지 끊는 거였어.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예요. 자, 어떤 법이냐면 이 기간, 그지? 기간의 숫자를 갖다가 뭔가 제한하는 거겠지. 그럼 이 법이 제한을 하는 거니까 능동이 있어야 된다고. ing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묶어가지고 restricting이 앞에 있는 law를 꾸며주고 a law was passed. 자, 다시 해석을 해보면 대통령이 내가 지금 저걸로 볼게. 대통령이 could serve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의 숫자를 갖다가 제한하는 그러한 어떤 법이 was passed 통과되었다. 이런 식으로 쓰이겠지. 그지?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time spent 이렇게 되어 나오면은 보통 이걸 동사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묶으셔가지고 앞에 있는 걸 꾸며준다고 치고요. 항상 해석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쓰여진 시간 이렇게 쓰일 겁니다. 뭐뭐로 쓰여진 시간 이러면 해석이 맞는데 시간이 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거는 주어 동사 관계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큰 문제 없이 정리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동사랑 분사랑 부딪혔을 때 분사는 동사가 아니라는 거지. 그지? 분사라는 친구는 여러분들 항상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라는 친구는요 명사를 수식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옆에다 제가 써줄게요. 자, 명사가 앞에 있을 거고요. 결론적으로. 그럼 분사는 두 개였잖아. ing랑 pp가 있을 건데 ing가 쓴다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명사가 이 행위를 하는 거야. 그 능동의 의미 관계가 수식이 되면 되고 pp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 행위를 당하는 거야. 즉 저 명사가 이걸 당한다라는 의미, 수동의 의미 관계가 관련되었을 때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지. 그지? 자, 어쨌든 그래서
요걸 내가 여러 번 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동태인 동사가 BPP와 과거분사, 즉 PP는 내용적으로 동일하고요. 그리고 능동태인 분사가 동사와 그리고 현재 분사, 즉 ING는 내용적으로 동일한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뭘부터 해야 되냐면 동사가 필요한 자리인가 아닌가부터 확인해야 돼요. 항상 준동사 문제를 풀 때는 늘 준동사 문제 풀 때는 먼저 준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더라도 이 문장의 첫 번째가 동사의 유무를 확인하고 없으면 그죠? 없으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동사가 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틀린 문장이라는 거고. 근데 이게 있으면 이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면 돼요? 이번 이제 문제풀이지. 준동사의 의미로서 문제를 풀면 된다. 이제서야 준동사를 확인해야 돼. 즉 준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으면 그걸 바로 준동사이구나라고 푸는 게 아니고 동사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 at the 컨퍼런스에서 아이들은 children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어가. 그러고 나서 밑에 쭉 봤더니 봐봐, 이거 되게 재밌어요. 컴마 찍고 taking field trip to museum and listening 이랬으니까 taking하고 지금 거의 뭐 listening하고는 거의 동격으로 지금 봐도 되죠. 그러니까 분사 그 병렬 구조로 본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묶어서 그럼 봐봐, 이 문장에서 주어가 있는데 at the conference도 그냥 빼버리면 주어가 있는데 동사가 없어요. 그럼 동사가 없으니까 반드시 뭐가 돼야 돼? 과거 동사가 와야 되는데 이게 동사로 쓰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먼저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지. 됐지? 자, 그렇다면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솔루션이 어딨냐? 내가 솔루션 적는 데를 갖다 놨는데 에이, 편집이 그지? 솔루션 적는 데를 빼먹었어요. 그죠? 밑에다가 적읍시다. 그냥 여기 솔루션이라고 하고 적으시면 돼. 나하고. 자, 파란색으로 솔루션 이렇게 해서 네모 쳐놓으시고요. 왜 이걸 이렇게 적냐면 여기 뒤에는 솔루션이라고 내가 이렇게 솔루션 2라고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야. 2가 있으면 1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씨, 없다. 어떤 말이지? 내가 만든 거라 그래. 미안해. 자, 나를 욕하세요. 자, 만약에 그래서 ing하고 만약에 ED하고 이렇게 만약 문제가 나온다면 너 어떻게 풀래? 라고 한다면요, 1단계 동사의 유무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유무 확인. 그래서 만약에 동사가 없다면 답은 뭐겠어요? 당연히 과거 동사가 답이 돼야 되니까 ED가 답입니다. 됐죠? 이때는 동사로 쓰인 거야. 그지? 얘는 동사로 쓰인 거예요. 과거 동사로. 자, 그런데 만약에 동사가 있으면 자,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 거지. 2단계.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는 명사하고 여기 ing가 있고 pp가 있을 거니까 요 꾸며주는 ing가 능동인지, 그지? 요 꾸며주는 명사가 수동인지에 대한 어떤 의미관계를 해석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주된 과제가 될 것이다. 요게 이제 ED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선택하셔서 풀면 된다. 뭐 약간 이런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팁을 몇 개 주자면 쌤이, 그러면 명사가 있고 뒤에 ing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이게 능동의 의미를 가지니까 얘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 거냐면 주어와 동사의 해석 관계가 될 거예요. 해석을 할 때 주어와 동사처럼 해석을 해버리면 해석 관계, 미안해. 주어랑 동사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면 여러분들 해석이 매끄럽게 될 건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명사랑 RED가 나오면 요 아이가 지금 수동의 의미라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될 거냐면 목적어와 동사 관계로 될 거라는 거야. 그지?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해주지 않아도 알겠죠. 근데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한번 써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늘 얘기하지만 단순하게 이게 주어 동사 문맥상 이거를 능동인지 수동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일부러. 자, 또 팁을 하나 더 주자면 자, 만약에 RED가 이렇게 있어요. RED가 있어. 근데 이게 PP였어. 그런데 뒤에는 그러면은 뭐가 올 수가 없죠? 명사가 뒤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왜요? 이게 만약에 ing가 요게 그대로 바뀌었을 때, ing로 바꾼다고 쳤을 때 만약에 자동사였다 봐. 자동사일 경우에는 자동사는 뒤에 명사가 올 수가 없죠. 명사가 올 수가 없어요. 명사가 뒤에 명사가 올 수
없어서, 그지? 없어서 뒤에 남는 명사가 RED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명사가 없을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이걸 골라야 돼. 요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요 상황에서 이걸 골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뒤에 만약에 문장 뒤에 명사가 있어. 이렇게 있으면 당연하게도 뭐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답이 아닌 거야. 그지? 이게 답일 거야. 왜? 이 친구가 지금 뒤에 명사가 올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하나의 팁이 될 수도 있겠다. 헷갈린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좀만 정신 차리세요. 자, 분사 구문은요. 쌤이 이렇게 쓸게요. 요 위에다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쓰시면 돼. 분사와 주절의 주어와의 관계를 따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 지금 분사 구가 아니라 이제부터 분사 구문을 할 거야. 알겠죠? 그럼 분사 구문이라는 건 컴마 찍고 ing 혹은 pp로 시작하는 문장 전체를 얘기해요. 앞에 물론 주어 동사 어쩌고가 있겠지만 그랬을 때 쌤 늘 하는 거지만 주절의 주어로 가서 이 주절의 주어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판단하는 게 맞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그러한 공식을 좀 적어 보면요. 자, ing랑 pp로 시작을 했다고 칩시다. red로. 여기 이제 pp죠. 자, 시작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와서 그 다음에 컴마 찍었고요. 컴마 좀 크게 잘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이 쓰여졌다고 칩시다. 그럼 이랬을 때 우리는 분사 구문이죠. 이게 분사 구문이고 요렇게 했을 때 요 컴마를 찍고 어쨌든 ing랑 pp가 있는 거고 여기 주어가 있으면 만약에 이 주어가 이 행위를 한다고 치면 이게 능동인 거고, 그지? 이 주어가 이 행위를 당하면요 수동의 의미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러한 예시를 몇 개만 우리가 적어 본다면 예시를 꼭 손으로 적어주세요. 귀찮아도. 자, 그냥 live만 일단 적어놓을까? 이렇게만 적고 living인지 lived일지 모르니까요. in the city. 자, they did not know. 그들은 알지 못했대요. 뭐에 대해서? The life of country. 뭐 간단한 지문이죠. 그들이 도시에 살기 때문에 시골에 사는 어떤 의미를 갖다가 알지를 못했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자 봐봐. 컴마 찍고 요렇게 있는데 요게 지금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데이를 꾸며줄 거잖아. 이게 주어 동사니까. 그런데 이 데이 그들이 이 도시에 현재 살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능동 ing가 와야 되겠지. living. 됐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돼요. 하나만 더 풀어볼게. 자, 뭐 텔을 쓸 거예요. 텔링일지 토드일지 몰라요. 어쨌든 요 앞에 약간 비워놓고 자, that the airplane will be delayed. They are annoyed.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컴마를 찍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가지고 요 데이를 꾸며줄 거잖아. 근데 이 데이 입장에서는 이 비행기가 지연될 것이라고 듣는 거니까 여기 told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더. 자, he handed in the paper. 자, living 그냥 그대로 쓸게요, 쌤이. living three sorry. 뭐야? 시리야 조용히 해라. 자, three questions blank. 자, 그는 그 세 장의 종이를 건네는데요. 그 종이는 어떻게 남겨져 있냐면 세 개의 이 문제들이 비어진 채로 남겨져 있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가 지금 남겨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능동 이렇게 쓰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사 구문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주어랑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컴마 찍고 나서 내가 쌤이 뭐라 그랬어? ing, pp 이런 식으로 이제 구문이 전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컴마 찍고 그러면은 요걸 구문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묶어서 컴마에다가 항상 동그라미 쳐놓고 요게 얘를 꾸며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능동인지 수동인지 하라고 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할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를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이제 해석에만 집중해서 보는 거야. 여기는 주절이고 여기는 분사구야. 분사구문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부사구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순서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순서대로 주어를 순서대로 해석하고 순서대로. 한국어가 어려워요. 그리고 나서 늘 컴마에 가서는 그리고 동시에 그리고 동사처럼
동사처럼 뭐뭐 하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해석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분사구문을 어떻게 해석하라고? 동시 동작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가장 편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걸 어떻게 배웠냐면 이유, 뭐 결과, 목적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막 세분화해 가지고 배웠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걸 해석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용법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 ing가 맞냐, pp가 맞냐 이거밖에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늘 동시동작으로 해석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사구문을 동시동작으로 해석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게 다 이런 이유야 얘들아. 내가 중학교 문법을 몰라가지고 그거 구분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 얘들아. 이렇게 하는 게 편해서야. 자, 그 다음에 분사구문을 가르쳤으면 이제 분사구문에 이제 뭘 가르쳐 주면 돼? 내가 변형을 가르쳐 주면 되겠지, 그지? 자, with 플러스 명사구입니다. 분사구문은 항상 with 플러스 명사구로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자, ing pp 이렇게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얘 해석은 동시동작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그지? 자, 요 ing하고 pp가 요 앞에 있는 명사와 관계에서, 그지? 이건 이제 주절이 없을 때야. 주절이 없어. 이럴 때 얘가 능동, 이렇게 수동,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 플러스 명사구에 해당돼서만. 그래서 이거 관련된 좀 예시를 써보면 쌤이 My father read newspaper with his leg 크로싱이냐 크로스드냐와 관련된 문제가 늘 출제가 돼요. 요렇게.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윗절부터는 그냥 분사 구문이라고 치면 돼서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ing, pp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 주절의 주어 이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친구는 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그의 다리 입장에서는 꼬아 짐 당하는 거니까 pp를 써야 된다는 거지.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일 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한다면 my father로 주절의 주어 분석하면 내 아빠가 꼬는 거니까 ing 이렇게 풀 거 아니야?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풀면 큰 문제 없이 얘는 정리가 되겠죠, 그죠? 자, toxic waste는 started. 자, 뭘 시작할 수 있냐면 leaking to the surface. 이 toxic waste가 어떻게 되냐면 이 표면으로 이제 새기 시작했어요. 그죠? 리크는 새다예요. 근데 컴마 찍었으니까, 그지? 컴마 찍었으니까 분사 구문이겠네요. 그럼 분사 구문이니까 주절의 주어로 가봤는데 주절의 주어가 지금 이 toxic waste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ing, 그지? 자,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면 돼요? 뭐뭐 하면서 정도로 해석을 하면 큰 문제 없이 정리가 되겠다. 능동이네요. 요 앞에 있는 toxic waste를 꾸며주는 거니까. 자, 솔루션 볼게요. 솔루션. 자, 준동사에 전체 솔루션이 얘들아. 준동사에 밑줄이나 이제 다 끝난 거야 얘들아. 박스가 있으면 박스는 옛날에 박스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선택하게끔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새 없어진 유형이죠. 문법 문제를 갖다가 이제 그 사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문법 문제를 좀 더 잘 푼다고 해가지고 약간 그거를 갖다가 좀 규제를 했었어. 근데 언제 이게 부활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맨날 써놔요 쌤이. 자, 어쨌든 그렇다면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면 동사와의 연관성부터 확인해라. 결국 쌤이 솔루션 1에서 뭔 얘기했었냐면 솔루션 1 아까 전에서 풀었던 거 여기서 동사의 유무부터 확인을 해라 라는 얘기랑 지금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동사와의 연관성을 확인하는데 만약에 동사의 일단 필요성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동사의 필요성부터 확인하는데 그 동사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우리 공식이 있었으니 그게 뭐였냐면 접속사 플러스 1은 동사의 개수다. 그지? 요게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동사의 필요성을 갖다가 확인하는 문법 중에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특수공 동사와의 관계를 확인했어야 된다. 그 특수동사와 관계라는 거는 준동사가 뭐가 와야 되는지와 상관없이 동사 원형이 쓰이는 예를 들어서 지각동사라든가 혹은 이제 사역동사와 같은 이런 특수동사들의 관련해서는 동사 원형이 쓰여야 되는지 뭐가 쓰여야 되는지를 다 확인하셨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다. 근데 그 외에는 다 어떻게 푼다? 우리가 원래 푸는 대로 준동사 문제 푸는 대로 푸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준동사 파트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문법 문제는 동사 파트를 다 끝내고 나서 그러니까 4강까지 끝내고 나서 한 번에 문법 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 풀어보시고 미리 풀어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강 고생하셨어요.